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 잘 놀라거나 화를 잘 내고 집중력이 떨어지지는 않으신가요? 이와 더불어 얼굴이 검게 되거나 눈이 노랗게 된다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얼굴 또는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황달은 혈중에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많아져 피부나 눈 등에 쌓여 나타나는 것인데요. 빌리루빈을 분해시켜 없애야 할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황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은 혈액을 통해 공급받은 영양분을 몸에 필요한 물질로 만들어 저장하고 체내에서 생성된 유해물질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황달뿐만 아니라 간염, 간경화, 간성뇌증, 지방간 등의 간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은 간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반 이상 기능이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데요. 증상을 알았을 때는 이미 질환이 심해져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음주 등의 좋은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평소 식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 기능을 개선하고 해독력을 높여주는 간 건강에 좋은 음식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에는 독특한 향과 맛을 내는 정유 성분인 이소람네틴과 페르시카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입맛을 돋워줄 뿐만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간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시켜주고 가장 중요한 해독작용까지 하는 뛰어난 성분인데요. 특히 황달이나 복수가 차는 증상, 그리고 만성간염 및 간경변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과음으로 인해 숙취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켜 숙취를 해소해주고 잦은 음주로 인해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에는 베타인 함량이 100g당 1077mg이나 들어있어서 베타인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구기자의 베타인 성분은 담즙산 분비를 촉진해주고 독성물질 배출 및 해독작용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간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어 간 기능을 높이거나 강화해 주기 때문에 알코올 분해 및 피로 회복에도 좋은데요. 구기자는 주로 차로 우려 마시는데 구기자 차를 만들 땐 구기자의 유효 성분이 충분히 우려 나올 수 있도록 최소 2시간 이상 끓인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기자 분말가루로 섭취 시에는 밥을 지을 때나 백숙 등 여러 요리에 활용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황성분 화합물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황달과 숙취 해소 등의 효과가 있으며 간장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 간암 유발물질을 중화시켜 간암 예방에 좋습니다. 또 비트에는 베타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베타인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식물 영양소로 간에 지방이 축적되지 않게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몸속 활성산소를 중화해주는 역할과 간 손상 회복에 좋습니다. 베타인 하루 적정 섭취량은 350g으로 대략 비트 반 개에서 1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비트는 샐러드나 피클 등으로 활용해 먹어도 좋고 저온 추출로 영양소 파괴 없이 추출한 비트즙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알리신은 살균 및 해독작용이 뛰어나며 황산화 물질인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간 정화에 도움을 주어 간세포의 기능을 촉진시켜줍니다. 또 마늘에 함유된 유황 성분은 체내에 흡수된 중금속 성분들과 결합하여 체내 효소들이 중금속과 결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마늘은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간 속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생마늘 2-3쪽씩 드시면 좋은데요. 생마늘은 자극성이 강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 손상을 일으켜 위점막에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 섭취량을 줄이시고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비타민C와 글루타티온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간의 자연정화 과정을 증진시켜 주는데요. 글루타티온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간 해독 효소의 생산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몽에는 이노시톨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노시톨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6번째는 강황입니다. 간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진 강황에는 커큐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커큐민은 음식물의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체내에 축적된 불순물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도 하여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하루에 80mg씩 4주 동안 섭취한 사람은 간 손상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외에도 커큐민은 간세포를 강화하고 몸에 유해한 여러 가지 독소들을 해독해 유익한 물질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하여 숙취를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간을 보호해 줍니다. 7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하루 커피 섭취량은 평균 1잔 반으로 평소 자주 마시는 커피가 간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커피는 B형 간염, C형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등 간염을 호전시키고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특히 블랙커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과 생리활성 성분이 간 염증 수치를 낮추고 섬유화를 방지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 안에는 카페인 외에도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단백질 등 100가지 이상의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서로 작용해 간을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루에 커피 3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간암 발생 위험을 낮추며 간질환과 염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커피의 이러한 효능은 간질환의 주요 요인인 지방과 콜라겐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여 염증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단,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을 찾게 되고 카페인에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커피를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식약처는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의 경우 하루 커피 4잔 이상, 청소년은 에너지 음료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 건강을 위한 간에 좋은 음식 7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간은 나빠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도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 만큼 오늘 내용 기억하셔서 평소 음주와 흡연은 물론 간에 해가 되는 습관들을 멀리하고 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여 간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